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해요 생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생스는 생각을 쓰는 교실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정한나 선생님, 김윤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한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궁금해요 생스의 첫 번째 질문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중요성은 알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막상 하려니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요 생스에서 질문하기의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죠? 제 사례를 나누려니까 긴장되는데요. 저도 오늘 좋은 아이디어 많이 얻어가겠습니다. 네, 질문하기 단계에서 어렵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인데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학생들은 수업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질문을 할 준비가 되도록 동기유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이 탐구가 가능한 질문인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많은 피드백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질문하기도 처음인데 심지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좋은 질문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에 이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꼭 이런 학생도 있지 않나요? 전 질문 없는데요? 있습니다. 이런 학생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질문도 알아야지 한다. 아는 게 없으니까 질문도 못 한다. 이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주제 분야에 대한 몰입을 돕기 위해서 사전 활동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사전 활동이요? 네, 주제와 관련된 서적이나 영화, 그림과 같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주제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거네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몇 년 전에 미세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적 에세이를 쓰도록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제가 학생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워서 미세차별에 대한 비문학 지문도 좀 다뤄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학 작품 몇 장면도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거 내 문제네? 나의 삶과 정말 관련이 있네? 라고 느끼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탐구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윤성 선생님 교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역사과니까 해당 단원의 내용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으로 사전 활동을 하는 편입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주제로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경제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강의와 내용 요소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나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를 알려줄 수 있는 당시의 영상 자료를 같이 보았습니다. 교과 학습 자체가 탐구 질문을 만드는 준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토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한나쌤이 말씀하시는 사전활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교과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이걸 바탕으로 질문도 하고 탐구도 하면서 생각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질문을 만들어야 할 텐데 질문하기 단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수업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가 시범을 보이면서 제공한 예시 질문 중에서 뽑아서 자신의 탐구 질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저는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모호한 질문의 경우에 명확한 언어로 다시 표현해 보면서 질문을 정교화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학생들이 모든별 질문을 상호 공유하도록 해서 함께 질문을 생성해 보도록 집단지성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도 활용합니다. 저희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일단 많이 만들어 보기, 그리고 응답하는 양식, 예상되는 답변에 따라서 개방형 질문 혹은 폐쇄형 질문을 만들어 보기, 그리고
질문의 형태를 사실적, 분석적, 감정적 혹은 상상의 질문을 만들어 보기, 이와 같이 구분해서 만들어 보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가 떠오르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질문 리스트를 쫙 뽑아보도록 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골라서 이거를 다듬어서 자신만의 질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는 방법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질문을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학생들의 질문 생성 수준에 따라서 접근을 달리 하려고 해요. 먼저 질문 형태의 문장 자체를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수업 주제나 학습 요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육하원칙을 먼저 붙여보게 해요.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활동 자체가 어렵지 않다. 수업을 배우는 주제 앞에다가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이런 말을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질문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질문 만들기의 왕초보 버전이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수업에서 질문 자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탐구가 가능한 질문이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질문인지를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는 수업 주제에 적합한 질문인가? 두 번째, 예상 답변은 어떻게 나올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질문하기 단계에서도 예상 답변이 가능한가요? 어려운 말로 하면 가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한테는 예상 답변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해요. 아직 탐구하지 않았지만,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느낌상의 생각상에 어떻게 답이 나올 수 있을까를 모르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네, 아니요, 혹은 단편적인 사실 등으로 닫힌 형태의 이제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생각이 좀 더 열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지도하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는 꿀팁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죠. 자신이 탐구 질문으로 삼으려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유나 원인, 배경 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구차해 보거나 아니면 결과, 영향 등에 대해서 범주화해 보도록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상 답변이 나오면 통과인가요? 예상 답변이 탐구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또는 주장, 이러한 형태로 나오면 좋겠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탐구하기 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벌써 답변이 나와버리는 상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먼저 학생들이 일단 예상 답변을 생각했지만 탐구를 하고 알아보고 배워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하고 예상하고 달랐다라는 그 답을 끌어내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탐구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질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고쳐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변경이 되는군요. 그러면 정한나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질문을 못 만들고 좀 고민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제시한 예시 질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볼래? 한 다음에 이 질문을 활용해서 너만의 질문을 만들어봐,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질문에 그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수준에서 과연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일까 하면서 조금 주제를, 그러니까 질문의 범위를 적정화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이거 우리가 탐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질문을 바꿔 볼 수 있을까? 이런 접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탐구의 범위가 너무 넓은 질문을 만드는 학생에 대한 지도였다면 만약에 질문이 너무 지역적이어서 탐구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관점에서도, 다른 관점에서도 좀 질문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성을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을 제안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질문을 일단 생성하도록 한 후에 이 문제의 시급성이라던가 아니면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이 질문을 잘 만들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매겨보면서 좋은 질문에 대한 감각을 같이 익힐 수 있겠네요. 저는 이종은 선생님의 비법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탐구 질문을 만들 때 자신이 주제로 잡은 영역에 대해서 관련 책을 찾아보고 목차를 그대로 옮겨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차 그대로요? 네, 목차를 그대로 옮겨 적은 다음에 그 목차를 다시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안락사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그 목차를 적고 다시 질문으로 바꿉니다. 학생들이 바꾼 질문은 유기동물 안락사 허용해야 하는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유기동물 안락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문제나 쟁점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질문 만들기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맞아요. 학생들이 기후위기가 문제다라는 건 알면서도 기후위기가 막상 무엇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를 구체화할 수도 있고 무엇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질문 만들기 자체 훈련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정보 탐색을 하거나 할 때 검색하는 내용도 좀 달라집니다.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저도 이 방법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하기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으로 질문하기 단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질문하기 단계에서 피드백을 주실 때 이것만큼은 꼭 한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저는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이나 주장으로 나오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탐구에 적합한 질문인가를 봅니다. 맞아요. 탐구가 불가능한 질문, 사실 나열만 한다거나 아니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탐구할 수 없다거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피드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일단 학생들이 애써서 만든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칭찬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수정해 볼까 하면서 독려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실 때 사실 욕심껏 이 학생이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는데 사실 학생이 그 피드백을 모두 반영하기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정확하게 피드백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실컷 하다가 막상 탐구하기로 넘어갔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주자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선생님과 질문하기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나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은요? 네, 질문하기. 야, 너도 할 수 있어. 지금 야 너도라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저한테 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학생한테 한 말입니다. 선생님들, 우리도 다 질문하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궁금해요 생스에서는 쓰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궁금해요 생스!